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부동산 라디오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경험했던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파트가 다 거기서 거기 아니냐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 서울 집값, 상급지 기준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제가 잘 아는 곳이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데,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해 준해서 응용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평당 1억을 호가하는데요. 이것은 기존에는 정말 집값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하긴 제가 부동산에 관심을 가졌던 IMF 외환위기 직후 강남 35평 아파트가 3억대였고, 그때도 부동산 사장님들이 집값이 미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의 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있으니 지금 평당 1억 하는 아파트도 먼 훗날 어떻게 되어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겠지요. 서울은 우선 강남과 강북으로 나뉩니다. 강북은 구도심으로 기존에 많은 인프라를 갖추었으나 난개발이 된 곳이 많고, 서울의 역사와 함께 노후화된 곳들이 매우 많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강남은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개발되어 서울 시내에 있던 명문 학교들이 이전하고, 또 계획화된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주거지로 각광을 받게 되어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서울에서 가장 상급지는 강남 서초 지역입니다. 강남구의 경우 대단위 재건축이 지연되면서 신축이 많은 서초구에 비해서 다소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한강변 재건축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단연 강남구가 상급지 중에 상급지가 될 것입니다. 다만 현재 상황을 고려하며 서울에서 최상급지는 강남 서초 지역입니다. 지역적인 부분에서 최상급지를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지리적인 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한강이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한강이 보이는 곳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입니다. 물론 숲세권도 각광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서울에서 지리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상급지는 단연 한강이 보이는 곳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하철역 근처. 그 다음 상급지 기준에 들어가는 것은 지하철역입니다. 지하철역에서 얼마나 가까이 위치해 있는가 하는 것이 특히 중소형 주택의 선호도를 좌우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하철역에서 보통 성인 걸음으로 적어도 도보로 15분 이내에 있는 곳을 역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버스로 갈아타거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할 경우 그만큼 상급지 기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다음,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를 선호합니다. 물론 단지가 작고 고급스럽게 지은 곳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선호해서 회전이 잘 되는 곳은 역시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신축 아파트입니다. 서울 시내 신축 공급이 줄어들면서 이제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신축 아파트의 가치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는 강남, 강북을 막론하고 희소성이 매우 높아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세가 또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도 여전히 인기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려되는 것은 학군지입니다. 전통적으로 강남 지역의 아파트가 인기가 있었던 것은 학군 때문이었습니다. 그 옛날 강남 8학군은 정말 유명했습니다. 지금도 강남뿐만 아니라 목동, 중계동 등 학군이 좋고 학원이 몰려있는 곳은 주거지로서의 인기가 높고 가격도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 중의 갑은 역시 강남구 대치동인데, 이곳의 전월세 값은 구축이건 신축이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재 서울에서 상급지로 불리는 곳은 강남 4구 마용성입니다.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그 외에 일자리가 많은 영등포구 등 이러한 곳들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가 가까운 곳들이 주거지로 각광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런 것이 상급지 기준에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이야기지만 서울 외곽,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 일자리가 많은 강남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주택 가격 형성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에서 서울에서 아파트 상급지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상급지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객관적으로 나타난 가격을 중심으로 분석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개개인이 살기 좋다고 느끼는 다양한 기준을 반영한 것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또 가격이 비싼 곳이 반드시 살기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의 선호도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위의 기준들을 다양하게 조합해서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최상급지가 아니더라도 역세권 학군지, 역세권 대단지 아파트 이렇게 말입니다. 아니면 역세권 대단지 구축 아파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재건축을 바라보시면서 저렴하게 들어가실 수 있고 또 강남 서초와 같은 최상급지 나홀로 아파트 이렇게 하시면 가격은 대단지 아파트에 비해 저렴하더라도 비슷한 비율의 가격 상승을 기대하면서 최상급지의 인프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상급지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므로 제가 말씀드린 기준을 중심으로 응용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지역에 상관없이 역세권이 비역세권에 비해 상급지이고 학교가 갖춰진 곳이 갖춰지지 않은 곳보다 상급지,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상급지라는 것은 주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것인데 꼭 상급지에서 추구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남의 기준에 따라가실 필요는 없으시겠죠. 다만 상급지에 가까울수록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또 가격 상승폭도 크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소 불편한 진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진실, 서울에서 최상급지가 정해지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 세분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한 가지 고무적인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결코 좋은 위치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 세계에서도 하나님께 축복받은 상급지 중에 최상급지입니다. 아무쪼록 인프라가 잘 갖춰진 최상급지에 살고 계시다는 자부심을 갖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